어머님, 오늘 애 좀 봐주세요. 갑작스러운 전화였습니다. 며느리 이혜정은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 김미경에게 손주 돌봄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여기 가야 하거든. 김미경의 평소와는 다른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신데요? 저도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김미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이곳에 가야 해. 힘들게 자리를 얻었단 말이야.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럴 때예요. 손주가 아프단 말이에요. 제가 회사도 못 가게 생겼어요. 김미경은 더 이상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방에 놓인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다. 스스로를 향해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엔 묘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 간 육아 문제는 늘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김미경은 처음에는 손주를 돌보며 며느리와 아들의 부탁을 기쁘게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손주 돌봄이 당연시되고 자신의 삶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녀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전화는 그동안 쌓여있던 갈등이 터져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간다는 말이 단순한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김미경에게는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육아 문제를 거절한 것을 넘어 가족 간의 경계를 재정립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며느리와 아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이기적일 줄 몰랐어요. 라는 며느리의 말은 김미경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미경의 선택은 손주 돌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뭘 하든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거라면 차라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어.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하며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가족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김미경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행동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갈등을 넘어서 세대 간 육아 문제와 여성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연 김미경의 결정은 가족과 그녀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 이혜정은 다니는 직장은 육아 시간을 보장해 주기는 했지만 퇴근 후의 업무나 주말 약속까지도 시어머니 김미경에게 의존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김미경에게도 점차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내색 없이 묵묵히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손주 3살 배기 주한이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김미경은 처음에는 손주와 보내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주한이가 장난을 치거나 제잘거리며 말하는 모습을 보며 웃음 짓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김미경은 자신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재우는 일,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를 쫓아다니는 일은 60대 후반인 그녀의 체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손목과 허리가 자주 뻐근하고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라고 자신을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혜정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주한이 좀 더 자주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오래 쓸 수가 없고 저녁 약속도 있는데 아이가 항상 걸림돌이 되네요. 김미경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고민이 몰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또 언제 봐주면 되니? 어머님은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아이 봐주시는 것 말고는 딱히 하시는 일도 없으시니까요. 이혜정의 무심한 말은 김미경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라는 말은 그녀의 일상과 노력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손목을 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며느리는 내가 그저 시간이 많은 사람으로만 보이는구나. 그날 이후로도 이혜정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평일 저녁 모임이 있다며 손주를 봐달라고 요청하거나 주말 여행을 가야 하니 이틀 동안 주한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김미경은 점점 자신이 아이의 돌봄을 전담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손주의 재롱에 웃음을 짓는 순간도 많았지만 손주가 잠든 후에는 온몸이 녹초가 된 상태로 소파에 주저앉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주한이를 안고 있다가 손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며느리가 저도 바빠서요. 일이 있어도 나중에 해결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한 이후로 그녀는 병원 방문조차 미뤄왔습니다. 김미경은 손주의 부모로서 이혜정과 아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이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삶과 건강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의 일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손주를 돌보다가 허리를 삐끗한 김미경은 통증을 무시한 채 손주를 업고 재운 뒤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목과 허리는 움직일 때마다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님, 좀만 참으세요. 혜정이도 힘들잖아요. 라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미경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며 보낸 시간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점점 자신이 사라져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어느 날 김미경은 손주 주한이와 함께 동네 공원에 나갔습니다. 3살배기 주한이는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놀이터를 누볐습니다. 김미경은 늘 주한이를 뒤따라 다니며 안전을 살폈지만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주한이가 미끄럼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김미경은 급히 주한이를 일으켜 안아들고 다친 무릎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심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주한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김미경은 아이를 달래며 미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주한이의 상태가 괜찮다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김미경은 곧바로 며느리 이혜정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혜정은 전화를 받자마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주한이가 왜 다쳤어요? 무슨 일이에요?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미끄럼틀 계단에서 잠깐 넘어졌어.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야.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어. 김미경의 설명에 잠시 침묵하던 이혜정은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애를 잘 보셔야죠.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이런 일 듣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세요? 김미경은 놀란 마음에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했지만 이혜정의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애 맡길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 믿고 맡기겠어요? 어머님은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주한이를 더 잘 돌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주의하게 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 순간 김미경은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손주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손주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신경 써왔는지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한 채 며느리의 질책을 듣는 것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주한이가 안고 있던 스트레스와 책임감이 이 순간 폭발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김미경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더 이상 기쁨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큰 부담과 상처가 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속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불씨 같은 결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가 되지 않았을까? 김미경의 건강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손주 주한이를 안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온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잃으며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움직일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허리에서 퍼져나갔습니다. 1시간 동안 지켜보던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계속 움직이질 못하자 그때서야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김미경은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김미경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다니던 일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봤지만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몸 조심하시라고요. 이 말에 김미경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주를 위해 해온 일이 결국 이런 대가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을 받고 2달간의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는 소식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의 첫 주는 고통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움직이는데 제약이 많았고 간단한 일조차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플 때 누가 나를 돌볼까?
병문 안에 들른 아들은 바쁜 회사 일을 이유로 금세 자리를 떴고 며느리 이혜정은 주한이 때문에 자주 오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미경은 홀로 병실에 남아 울적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손주를 돌보며 쌓인 피로가 건강 문제로 이어졌고 그 피로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병문 안을 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주한이는 병실에서 장난을 치며 뛰어다녔고 이혜정은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산만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빨리 나오셔야죠. 주한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온 거예요. 김미경은 며느리의 태도에 묘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여전히 내가 손주를 돌볼 수 있는 날만 기다리는구나. 이혜정은 병실에 30분도 머물지 않고 저희 이제 가볼게요. 주한이 밥도 먹여야 해서요. 라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김미경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오래 타인의 요구에만 맞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식과 손주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허리 디스크로 인한 고통이 단순한 육체적 문제를 넘어 자신의 삶에 대한 경고라고 느꼈습니다. 한 번은 병실 옆 침대의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미경은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프고 나니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옆 환자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본인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아프고 나서야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입원 생활이 2달째 접어들 무렵 김미경은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녀는 처음으로 수첩을 꺼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영을 배우자. 여행도 다니자.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자. 그녀의 다짐은 단순히 육체적 회복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퇴원 후 김미경은 병원 침대에서 떠올렸던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손주 돌봄의 중심에 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대신 그녀는 자신을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김미경은 병원 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2달간의 병원 생활은 그녀에게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했고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가져다준 기쁨은 컸지만 김미경은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다시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김미경의 건강 문제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며 무리하게 몸을 사용하다. 결국 허리 디스크가 터지면서 병원에 입원한 사건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넘어 그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돌아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퇴원 후 김미경은 병원 침대에서 스스로 다짐했던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손주 돌봄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붓는 대신 자신을 돌보고 건강을 회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지역 문화센터의 수영 강좌였습니다. 김미경은 문화센터 수영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한번 물에 빠진 경험 때문에 그녀에게 물은 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건강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사의 권고와 자신의 결심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수영 강좌 첫날 김미경은 수영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차림과 수영장 특유의 물 냄새가 그녀를 조금 어색하게 만들었지만 곧 이것도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강사와 함께 초보자 그룹에 섞여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사가 기본적인 호흡법과 물에 뜨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처음에는 발을 물속에 담그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물과 친해지면 됩니다. 강사의 부드러운 말에 김미경은 조금씩 마음을 놓고 물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첫 며칠간은 수업이 끝날 때마다 몸이 뻐근했고 물속에서 발이 닿지 않는 순간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점차 물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 위에 뜨는 연습만 했지만 곧 강사의 지도로 물속에서 팔을 움직이고 발차기를 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물 위를 떠다니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
어느 날 김미경은 혼자서 10m를 발차기로 헤엄치는데 성공했습니다. 강사가 박수를 치며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곧 자유형도 배우실 수 있겠네요. 라고 하자 그녀는 뿌듯함과 함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수영 강좌는 단순히 운동만이 아니었습니다. 김미경은 같은 반에 있는 또래의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단순히 건강을 위해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는 오랜만에 느끼는 사회적 연결감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건강을 위해 왔는데 여기 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니 너무 좋아요. 그녀는 수업 후에도 동기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이들은 함께 수영 기술을 연습하며 서로를 응원했고 김미경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수영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김미경은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점차 완화되었고 손목과 어깨의 유연성도 좋아졌습니다. 수영 후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동안은 아무 걱정도 들지 않아요. 그냥 물에 몸을 맡기고 나 자신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녀는 수영을 하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김미경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점차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나 아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더 건강해 보이세요? 아들이 무심코 던진 이 말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반면 며느리 이혜정은 그녀의 변화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수영도 좋지만 손주는 어떻게 하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약간의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손주도 돌볼 수 있지 않겠니?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영 강좌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김미경은 자유형과 배영을 익히며 점차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수영장에서 물위를 미끄러지듯 헤엄치며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시작한 작은 도전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김미경은 이제 물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바다에서 수영해보는 게 꿈이에요.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김미경의 문화센터 수영 등록은 단순한 운동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다시 찾고 스스로를 위해 살기 시작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물속에서 느끼는 그 평온함과 자유는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내가 이걸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손주 돌봄에 갇혀 있었겠지.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의 결단을 칭찬했습니다. 김미경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이후로 또 다른 삶의 활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수 임영웅의 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TV를 보다가 임영웅이 부른 감미로운 노래를 들은 그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노래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니. 그녀는 임영웅의 노래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감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던 김미경은 임영웅의 콘서트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가보겠어.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하며 티켓 예매를 위해 손을 움직였습니다. 예매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녀는 가까스로 티켓을 손에 넣었고 그날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콘서트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콘서트 당일 김미경은 생애 처음으로 대형 공연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수많은 팬들 속에서 그녀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임영웅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며 팬들과 함께 환호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콘서트를 다녀온 후 김미경은 임영웅의 팬카페에 가입했습니다. 팬카페 활동은 그녀에게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공유하고 댓글로 다른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특히 임영웅의 다음 활동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곳이 팬카페라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열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미경은 팬카페 활동에 점점 더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를 이용해 글을 남기고 사진을 올리던 그녀는
팬카페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여러 대의 휴대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3대나 마련해 카페 활동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팬카페 활동이 익숙해질수록 김미경은 카페 내에서도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명웅의 사진과 응원 메시지를 올리고 댓글로 다른 팬들을 응원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콘서트 티켓을 구하는 방법이나 이명웅의 일정에 대해 초보 팬들에게 알려주는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미경 언니라는 별명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팬카페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도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이명웅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팬들과 협력하고 응원 현수막 제작에 기부금을 보태는 등 그녀의 활동은 점점 더 활발해졌습니다. 김미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정을 쏟을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매일 기대되는 일이 생겼어요. 팬카페 활동과 콘서트를 따라다니며 김미경의 삶은 손주 돌봄에 전적으로 매달리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며 느꼈던 신체적, 정신적 피로는 어느덧 과거의 일이 되었고 대신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가족들에게도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왜 이렇게 바빠졌어요? 전화해도 잘 안 받으시고요. 아들의 질문에 김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엄마도 이제 좀 즐길 때가 됐지 않겠니? 하지만 며느리 이혜정은 이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손주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자기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에도 김미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명웅의 노래는 단순히 김미경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가사와 따뜻한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콘서트를 다녀온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 한 곡 한 곡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김미경은 앞으로도 이명웅의 팬으로서 더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팬카페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생각이며 이명웅의 다음 콘서트가 열리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도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 삶을 다시 찾게 해준 이명웅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할 거예요. 팬카페 활동과 콘서트는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이유와 활력을 되찾아준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김미경은 이제 매일이 기대되고 새로운 날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명웅 덕분에 나 자신을 다시 찾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미경은 자신의 삶을 다시 찾겠다는 결심 이후 오랜 친구들과 개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기 위한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개모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6개월에 한 번씩 떠나는 해외여행이었고 이는 김미경에게 또 다른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첫 여행지는 일본 교토였습니다. 개모임 친구들과 함께 떠난 이 여행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교토의 거리를 거닐며 김미경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살아왔는지를 깨닫는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유롭게 여행을 즐길 줄이야.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은 친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토의 전통적인 차집에서 다도를 체험하며 그녀는 잔잔한 차의 향기를 들이마시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에서 찍은 사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김미경은 곧바로 개모임 친구들과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태국이었습니다. 찬란한 태양 아래서 푸켓의 해변을 걷던 그녀는 파란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의 야시장에서는 현지 음식을 마음껏 즐기며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감명받은 순간은 유명한 사원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만 살았구나. 이젠 좀 더 천천히 나 자신을 돌보며 살아야겠어. 세 번째 여행지는 유럽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고풍스러운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이 다시 꿈을 꾸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루브르 박물관에서 본 모나리자의 미소는 그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림 속 미소가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나도 이처럼 담담하고 여유롭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피렌체에서는 현지의 와인을 즐기며 이탈리아의 느긋한 삶의 방식을 체험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작은 골목길을 탐험하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계모임의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을 넘어 김미경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여행은 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자 나를 다시 발견하게 만드는 기회예요. 밝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계모임은 단지 여행만이 아니라 그녀의 일상 속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이는 계모임에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은 김미경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 사진을 보며 웃고 떠들던 순간들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혼자라면 이렇게 즐거울 수 없었을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라서 더 행복했어요. 김미경은 계모임 친구들과 앞으로 더 많은 곳을 여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스위스와 노르웨이로 정해졌습니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시작하며 이 여행이 또 어떤 추억을 남길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새로운 챕터는 여행과 함께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야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녀의 변화된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밝게 웃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편해져요. 하지만 며느리 이혜정은 여전히 탐탁지 않은 태도를 보이며 어머님이 너무 자기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미경은 이제 며느리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계모임과 해외여행을 통해 김미경은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여행을 통해 그녀는 단순히 새로운 곳을 보는 것을 넘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과 도전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며느리 이혜정은 점점 김미경의 변화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콘서트를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요즘은 손주를 거의 안 봐주시네요. 저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힘든데 어머님은 콘서트니 여행이니 너무 본인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혜정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의지하던 김미경의 모습을 떠올리며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아들 민수 역시 어머니의 변화에 대해 어색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물론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건 좋은데 손주는 이제 누가 봐요? 그는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내의 균형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김미경은 이들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와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주한 애미야 애비야, 내가 너희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손주에게도 좋은 할머니가 될 수 없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주한이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란다. 이혜정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주한이를 키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제 저희를 완전히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김미경은 한숨을 쉬며 며느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너희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나는 그동안 내 삶을 전혀 돌보지 않고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어. 이젠 내 삶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단다. 논쟁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며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몰라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결국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혜정이가 힘들다고 하니 조금 더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김미경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너희가 부모로서 주한이를 돌보는 게 우선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줬지만 이제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해.
나는 내 삶을 살며 건강과 행복을 찾아야겠어. 이혜정은 여전히 불만을 품은 듯한 얼굴이었지만 김미경의 단호한 태도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머리가 복잡해졌고 이혜정은 자신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며칠 후 김미경은 며느리와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주한 애미야 애비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주한이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계속 너희에게 맞추며 살면 나 자신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겠지. 내가 다시 건강과 삶의 활력을 찾으려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야. 너희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 편지를 읽은 민수는 어머니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혜정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혜정아, 엄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우리도 이제 주한이를 더 책임지고 엄마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보자. 하지만 이혜정은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쉽게 말하니까 내가 더 힘들어. 우리만 힘든데 왜 어머님은 저렇게 여유롭게 사셔야 하냐는 말이야. 김미경의 변화는 가족들 간의 논쟁과 고민을 불러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선택한 그녀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점차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와 혜정도 어머니의 선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단다. 김미경의 이 말은 그녀의 삶의 철학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다짐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가득할 법한 자리였지만 이번 모임의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하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며느리 이혜정은 이번에도 시어머니 김미경의 태도를 두고 속이 상한 듯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손주도 보시는 게 힘드신가 봐요. 이혜정은 점잖게 말을 꺼냈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김미경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은 뒤 대답했습니다. 힘들다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해. 손주들도 나랑 보내는 시간을 더 특별하게 느끼도록 하고 싶어서. 이혜정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어머님, 저희는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께서 손주들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저희도 어머님을 믿고 맡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들 민수도 대화를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혜정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물론 엄마가 예전처럼 손주를 자주 못 보는 게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도 여전히 엄마를 많이 필요로 한다고요. 김미경은 이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진 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강요될 수는 없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 한 모든 것도 내가 주고 싶어서 한 거지 너희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싶어. 김미경의 말에 방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혜정은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가 그런 마음이었던 걸 이해는 해요.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변하셔서 당황스러워요. 김미경은 민수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너희가 내가 다 해줄 때만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도 내 삶을 돌보고 싶고 너희도 이제 너희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행복해야 너희와 손주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어. 그날 저녁 가족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명절 음식을 나눠 먹었지만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김미경과 손주들 사이의 관계는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연휴 동안 김미경은 손주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놀이공원이나 키즈카페처럼 분주한 곳이 아니라 동네 공원에서 손수 만든 간식을 나눠 먹고 천천히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할머니는 우리랑 노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손주 주한이가 웃으며 말하자 김미경은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주하나. 할머니도 너희랑 보내는 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 손주들은 처음에는 할머니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투정 부리거나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와의 시간이 더 특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점차 예의를 갖추고 할머니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만든 그림이에요. 주한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자랑하자 김미경은 큰 박수를 치며 칭찬했습니다. 와, 주한이는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이건 할머니가 꼭 간직할게. 예전 같으면 산만하게 뛰어다니기만 하던 손주들이 이제는 할머니에게 예의를 갖추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미경은 이런 손주들의 변화를 보며 내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정말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의미 있어졌구나. 가족들은 여전히 김미경의 변화에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결단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선택임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어머니의 행복을 찾으시는 거구나. 민수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명절은 가족들에게 갈등과 깨달음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김미경의 단호한 태도는 가족들에게 처음에는 불편함과 당황을 안겨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강요될 수 없다. 그녀의 철학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가족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미경은 가족들과의 시간을 질적으로 바꾸어가며 손주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녀의 단호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가족들 역시 조금씩 그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김미경의 결단은 단순히 손주 돌봄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뤄왔던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며느리 이혜정은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운함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어머님이 손주는 돌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시다니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던 그녀도 점차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되찾으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자 그녀도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들 민수 역시 처음에는 어머니의 변화가 낯설고 불편했지만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가족의 중심에는 반드시 어머니의 행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 역시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할머니와의 시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손주들은 이제는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을 특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이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산책과 놀이 시간을 기다리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우리 뭐 할까요? 라는 손주의 질문은 이제 할머니와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되었습니다. 김미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갈등을 넘어 현대 가정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 그녀의 깨달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희생만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갈등과 고통을 낳게 되지만 서로의 행복을 존중하며 함께하는 관계는 모두에게 더 큰 만족과 사랑을 안겨줍니다. 결국 김미경은 자신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가족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며 동시에 가족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가정에서 고민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행복을 존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김미경의 행동은 가족 간의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며 현대사회에서의 가족관계와 개인의 행복이라는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 김미경이 남긴 이 한마디는 그녀의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인 결단을 넘어 가족과 자신 모두를 위한 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가족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